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각하다. 서천석 선생님의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시대의 부모들은 힘들다. 아는 것은 많지만 실천할 마음의 여유는 없다. 부담은 늘어났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다. 부모들은 두려움 속에 낳은 아이를 혼란 속에서 키운다. 그리고 그 옆엔 아무도 없다. 흔히 말한다. 스산한 들판에 혼자 바람을 맞고 선 기분이에요. 그런 부모들에게 그저 속삭여주고 싶었다. 위로하고 싶었다. 찬찬히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싶었다. 육아서적들은 지나치게 야단을 친다. 이 정도는 알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겁을 준다. 읽으면 고개는 끄덕여진다. 그러나 아이 앞에 서면 본능을 넘어서지 못한다. 좋은 부모이고 싶어서 급히 읽기는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스며든 내 부모의 육아태도, 당하면서 배운 육아법은 그리 만만치 않다. 야단 좀 맞는다고 바뀌지 않는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아이를 키우며 또 진료실에서 부모와 아이를 만나며 늘 고민한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단순하다. 좋은 부모는 그저 좋은 사람이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다. 덕은 흘러내리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에게 자꾸 뭔가를 심어주려는 부모는 아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아이는 그 덕 속에서 자랄 뿐이다. 그렇다고 덕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 덕은 그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려는 마음이다. 자신을 돌봐줄 줄 아는 태도가 덕이다. 자신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자.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자.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게 나라고 말해주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변화한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아이를 들여다보자. 아이가 눈에 들어오면 찬찬히 말해주자. 너는 내 아이야. 너 옆에 있을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거야. 4번.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절반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는 데서 옵니다. 걱정에 에너지를 모두 써서 아이와 소중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오지 않을 미래가 지금 나에게 이미 와 있는 현재를 잡아먹지요. 그러면 정말 그런 미래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육아에서 걱정만 줄여도 절반은 쉬워집니다. 20번. 짧게 말하세요. 아이가 당신의 말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자주 말하세요. 아이가 당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길 원한다면. 좋게 말하세요. 10년 뒤에도 아이와 대화하길 원한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더 많이 다짐해야 합니다. 31번. 신기한 아이디어 육아용품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죠? 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면 완벽하게 아이를 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육아는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가 생기고 뜻대로 안 풀립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진창을 아이와 함께 구르는 것이 진짜 아이 키우기입니다. 물론 육아용품과 전문가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순간 오히려 해가 됩니다. 육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함 있는 내가 결함 있는 아이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결국 조연입니다. 152번. 이런 것도 신경 쓰며 키워야 하나요? 예전에는 아이 마음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도 잘 키웠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아이를 압박하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대도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으로 키워야 하니 부모는 더 힘듭니다. 부모 마음에서는 아이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우리 사회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값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3번.
우리 아이들 필요한 게 너무 많지요. 부모들은 스케줄 짜느라 골머리.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건 주지 않아요. 여유와 한가함.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의 뇌는 절실히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도 여유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부분이 가르쳐져서 좋아지는 부분보다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르친 것 말고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정말로 가르쳐서 좋아진 것 말고는 안 보인다면 부모는 지나치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빈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154번.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현명하게 합니다. 조금만 지나 생각하면 아, 그랬어야 했는데 하고 깨닫지요. 아직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아이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시간을 갖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 부모들입니다. 158번. 부모들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그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릴 적 말고 바로 지금 무엇을 꿈꾸십니까?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으십니까?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종종 말해주세요. 무엇을 꿈꾸는지,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 당신이 꿈을 말할 때 아이는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덤으로 당신도 변할 겁니다. 163번. 말은 쉽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육아서를 읽을 때면 맞아, 공감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기는 어려우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동기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동기는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이 마음에 부모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며 말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부모의 말값을 떨어뜨리지 말고 문제가 반복될 때 모아서 말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기에 아이는 움직입니다. 228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평소 사랑 표현을 하는데 게으른 사람.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압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아이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서운해하기 전에 아이는 내가 표현하지 않아 얼마나 불안했을까 미안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아이는 부모가 주는 사랑의 방식이 부담스러운데 부모는 감정이 충만합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 아이의 부담은 알지 못합니다. 내 사랑은 상대의 공감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사랑은 곧 폭력이 되죠. 두 경우 모두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229번. 아이가 부모에게 한 말을 적어두세요. 중요한 말이네.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둬야겠다. 아이의 말을 받아 적으면 아이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부모도 아이의 말을 깊게 새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기술입니다. 책과 명상으로 나답게 빛나는 삶을 살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